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총 8회에 걸쳐가지고 우리 모의고사하고 기출됐던 변호사 시험 사례 담당한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례가 전체 이제 144개던가요? 그 정도로 이제 나눠놨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총 했던 문제는 기출이 5회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한 16회, 12회 정확히 하면 이제 실려 있는 게 이것도 헷갈리죠? 사실상 10년에 나왔던 건 필요가 없었고 11년에 2개, 그 다음에 12년부터 이제 3개씩 이렇게 갔었어요. 13, 14, 15 그러니까 꽤 되죠. 3, 4, 12, 14, 15 그리고 10년 거 아마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16개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보다 보면 알겠지만 초창기에 이제 10년, 11년 그런 모의고사 때 나왔던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특히 이제 10년 거는 정말 한번 추상적으로 자기들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법 전입 들어왔으니까 뭔가 새롭게 해보려는 그런 의도는 있었지만 실제 시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뺐었고 근자에 이제 특히 14, 15년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들을 보게 되면 13년도 마찬가지지만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약간 변형된 채로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특히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많으니까 뭐가 나왔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례형만큼은 확실히 나왔던 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존에 모의고사 나왔던 것들 그런 거는 확실히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례를 이제 좀 줄여서 써보려고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내용을 좀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들 때문에 실제 답안보다는 조금 많은 양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수업 시간에 요 정도만 쓰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같은 논점에서는 웬만하면 똑같은 판례 그리고 똑같은 지문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암기하라는 판례 그런 부분들은 암기를 해주세요. 작년 모의고사 때도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해서 올해 이제 사실 실제 시험에서 명예훼손이라던가 그다음에 기타 문제들 형법 뭐 대부분 제 진모에서 거의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놀랬고 근데 올해도 이제 좀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진모 때까지 해가지고 좀 문제를 많이 적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하루하루 열심히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나머지 내용들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 사례 1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1개 이렇게 나눠진 거는 딱 이 논점 진도별로 좀 뽑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사례 1번 보겠습니다. 부작위범. 우리가 이제 부작위범은 이제 총론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여러 군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진정 부작위범은 나올 일이 거의 없고요. 부진정 부작위범 그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데 주로는 이제 사기죄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거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사항, 없는 사항 그런 구분해가지고 부작위한 사기 되느냐 그쪽이 이제 주논점이 될 거예요. 그래도 일단 작년 3차 여기서 부작위범이 나왔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야간에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A를 치었고 A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갓길로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차에서 내려 A를 살펴온 갑은 A가 중상을 입었지만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게 관련해서 이제 뒤에 도주차량 운전죄 있죠?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죄는 나중에 뒤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고 일단 여기서는 오늘 문제는 2번입니다. 한참 후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니까 벌써 느낌이 팍 와야 됩니다. 이 사람 뭐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당연히 구조에 대할 자기 의무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발견하고 얼굴을 살펴본 결과 이전에 자신을 심하게 괴롭혔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됐다. 소설 같은 얘기지만 사례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을은 A를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우리가 이제 사례형 문제를 봤었을 때 한 지문을 읽었을 때 뭔가가 다 느낌이 와야 돼. 그냥 보면서 이런 훌륭한 결과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경찰관이라는 점에서 동그라미를 딱 치고 분명히 이거 뭔가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지위를 끄집어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줄 끝에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말이 바로 뭐예요? 미필적 고의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 내용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도 바로 나오지만 사실관계에 의해서 A가 사망했고 그것이 을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배점은 15점인데 이건 이제 늘리려면 한없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이제 부작위한 살인이 문제가 됩니다.
부작위한 살인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혹시 이제 유기치사, 요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기치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거 좀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유기죄도 진정신문범이에요. 그래서 보호 의무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문범인데, 항상 두 개가 객관식에서도 등장해요. 자, 부작위한 살인을 했지만, 자,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지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이건 이제 외우셔야 되겠지만, 법령, 계약, 조리, 선행위. 이게 다 들어가죠. 하지만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자는 뭐만 들어가죠? 똑같이 맞춰 써야겠다. 조문에 정확히 따지면 법률상이라고 써 있죠. 조문에 보면은 법률상, 계약상.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 단골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날 뭐 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인 지위와 유기죄의 보호의무자의 범위는 동일하다. 그런 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사례형에서도 항상 유기죄 나오면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상 계약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조리 선행위까지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 좀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경찰관이죠. 그러니까 법률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논점을 해야 되고, 아마 실제 이제 모의고사 때 많이 이걸 못 썼을 건데, 이 사람 뭐예요? 경찰관이죠. 공무원이요, 공무원. 그래서 직무유기죄 논의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정도 논점만 건드리면 여기 이제 커버가 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부작위한 살인에 점수 배점이 거의 다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알게 모르게 해가지고 이제 채점 기준표를 받아오는데, 어떻게 해서 알아오게 되는데, 가끔 채점 기준표를 보면 무슨 생각을 이런 걸 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엉망일 때도 많아요. 근데 뭐 우린 수험생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야 되고, 그리고 시중에 이제 여러 그 사례집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때 막 양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채점 기준표를 반박하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수험생이니까 수험생 자세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었을 때, 이 문제 아무리 봐도 오류인데?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는 거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딱 그냥 눈치껏 써야 돼요. 쉽게 해서 눈치껏. 그래서 결론을 내릴 때 사실은 뭐 1, 2, 3 이렇게 정형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1-2, 뭐 갑자기 또 빠져서 3-1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실제 채점 기준표나 이런 거가 그런 걸 요구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는 전형적으로 판례가 써준 거 있죠. 판례에서 논의했던 결론대로 그냥 보고, 이 결론 따라가는 게 제일 낫겠구나, 그렇게 가십시오. 그래서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세 개 쓰기도 힘들잖아요. 하나만 썼어도 꽈락 안 맞아요, 이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장 자신 있는 부분만 좀 열심히 쓰시고, 시험장 가가지고 여러 판례가 생각났더라도 원칙 판례만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쟁점 정리. 갑의 차량에 치인 A가 사망한 것이 의뢰 행위임이 밝혀진 경우, 결국 을 때문에 죽었대요. 인과관계까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의뢰죄책을 논하시는데, 이제 밝혀진 경우 과연 을에게 부작위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이제 문제가 되고, 쟁점 정리해서. 그리고 특히 을에게 A를 구조하여야 할 보증인 지위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게 키포인트죠. 그리고 별개 범죄로 부작위한 유기치사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유기죄 성부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일반론 하나 써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부진정 부작위범 나오면 무조건 이 세 줄 있죠. 요 내용은 좀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의뢰 부작위 살인죄 성부에서 성립요건 써있죠.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구성요건적 상황의 존재,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 개별적 행위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공통이에요. 그래서 두 문자가 구부계입니다. 구부계. 구성요건적 상황의 존재, 요구된 행위 부작위, 그리고 개별적 행위 가능성. 이제 개별적 행위 가능성 관련해 가지고 판례가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객관식에 내는 건 준비할 때 봤었을 건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기억날 겁니다. 여관 모텔방에서 담배 피우고 휴지 통에다 버렸는데 그게 쭉 나가지고 혼자 달아났던 사안이 있죠. 그게 다른 저기 법원직 시험에서, 법무사 시험에서 그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가능성. 이제 그거 나왔을 때는 이걸 쓰는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크게 쓸 내용은 없어요. 주로 우리가 쓸 내용은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거죠.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유 요건. 그래서 보증인 지위,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 이 5가지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고의범을 안 써요. 안 쓰는데 이처럼 사례에서 주어졌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뒤에 딱 하나를 써준 거예요. 고의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들은 이제 수험생들이 저도 참 처음에 고생을 했었고 이 케이스가 우리가 내용은 대충 하는데 이걸 포섭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요건은 분명히 있었으면 그에 대한 포섭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 연습이 좀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사안에서 경찰관 을은 A를 그대로 방치하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버린 점에서 살인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에 문제가 없고, 그렇죠? 그 다음 A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이게 바로 뭡니까?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해요. 그 상황에서 A를 구하지 않은 부작위, 이게 바로 뭐예요?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입니다. 그리고 A를 구조할 개별적 행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 그래서 3개를 다 포섭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이건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죠. 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이거 논의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이런 얘기를 쓰죠. 행태 의존적 결과범. 여기에서만 논의가 되는 거고, 순수한 결과범. 여기에서는 행태 의존적 결과범과 달리 행위정의 동가치성을 논의하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그냥 구성요건을 보면 살인죄는 그냥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인한 자 처벌한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살인의 방법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지 않죠. 하지만 비교돼서 사기죄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을 기망하여라고 돼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조문 자체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또는 폭행 협박으로 또는 뭐 단체 다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런 말들이 나오죠. 구성요건 자체에서 어떤 행태를 보여줘요. 그럴 때만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이 논의를 쓰겠어요? 사기죄. 사기죄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거 한번 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작위한 사기가 나오면 이 논의도 해야 된다. 하지만 살인죄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별 논의가 필요 없어요.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죄와 같은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따로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동요건 역시 충족된다. 결국 뭐가 문제다? 보증인 지위. 이것만 한번 살펴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은 을에게 A 사망을 방지할 보증인지위 발생 근거 써 있는데 이 판례는 외우십시오. 근데 이 네 줄을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밑줄 한번 그어둡시다.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사항 또는 종교사항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하고 한 줄 밑으로 갑니다.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교 혹은 조리상 자기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자기의무는 있다. 그렇게 3줄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이것도 생각이 안 나면 첫째 줄하고 칠판에 써놓은 거 있죠? 법령계약, 조리, 선행행위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는 무조건 쓸 거예요. 우리가 부작위범 나오면 반드시 쓸 내용이니까 암기하십시오. 자, 그래서 사안 포섭 들어가야죠. 을 경찰관이라는 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런 걸 외워놓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쓸 말이 없죠. 그냥 뭐라고 써요? 을은 경찰관이니까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좀 외우세요. 생명과 신체 안전. 이게 사실 행정법에서 경찰작용이잖아요. 경찰작용. 물론 재산도 들어가지만 여기서 이제 생명, 신체에 이제 한정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가 되시면 7법이 자유자재로 오가야 돼요.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저도 예전에 한참 한 10년을 2차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민법을 보다가 갑자기 행정법이 생각나고 상법을 보다가 형법이 생각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가 텄었는데 합격과는 상관이 없더라. 그런 거 하시고. 자, 어쨌든 이런 문구들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체크해야 되겠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A를 구조해야 할 자기의무가 존재한다. 조문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직법은 어디서 써먹어요? 형사소송에서 써먹은 겁니다. 3조 써먹은 거고 형법에서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마시면 돼요. 그래서 소결론. 사안에서 을은 경찰관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A를 구조해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음에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A를 구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 A를 살인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부작위한 살인죄 죄책을 진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한 유기치사인데요. 일단 칠판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유기죄 주체는 돼요.
되는데 문제는 유기치사죄가 뭐죠? 이거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 범죄는 유기는 고의범이어야 되지만 치사는 뭐죠? 순수한 과실범이어야 돼요. 과실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도 탈락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여기는 고의를 가졌잖아요. 고의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히만 언급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 계속해서 보시면 유기치사죄는 유기죄 등을 범한 자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거 도중에 제가 계속 어쨌든 그 범죄에 대해서 의의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한 번씩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문 따라서 쓰면 쓸 말이 없어요. 조문 따라 쓰면 쓸 말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줄 정도나 두 줄 정도로 쓸 때 이런 것도 몇 번 반복해보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기죄 등을 범한 자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진정 결과적 가중범. 이걸 안 쓰면 끝입니다. 여기서는. 따라서 사상의 결과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아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살인죄로 처벌됩니다. 살인죄로 처벌된다. 그리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대부분의 책들에 그 말이 써 있어요. 유기죄는 살인죄라던가 상해죄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죠? 보충적 관계 있다고 돼 있어요. 보충적 관계. 그게 어떤 예로 돼 있냐면 그 2006년도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치매에 걸린 자신의 노모, 중병에 걸렸어요. 치매도 걸리고 중병도 걸려서 도저히 더 이상 양육하고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깊은 산골에 업고 가서 유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며칠 후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무슨 죄입니까? 이제 유기치사로 빠지기 좋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금방 나왔던 말대로 그건 살인의 고의로 봐야 돼요. 살인의 고의로. 왜? 유기죄 등은 살인죄에 대해서 보충관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틀려서 기억을 해. 그러니까 어쨌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유기치사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살인죄로 가는 거예요. 살인죄로. 그 점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사안에서 법률상 A에 대한 보호무가 존재, 유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사망 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유기치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지금. 그 다음에 직무유기죄 대부분 안 썼을 거예요. 그래서 본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입니다. 사실은 이 직무유기죄가 왜 부진정 부작위범인지 저는 좀 의아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자기 형태로 직무유기를 범한 경우를 제가 본 사례를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판례가 부진정 부작위범이라니까 객관식 용어로라도 좀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진정 부작위범. 자, 그래서 사안에서 을은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A를 구조해야 할 직무를 행하지 않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성요건 역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요. 해결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읽어보는데 을이 A를 구조하지 아니하여 사망한 결과에 대하여 부작위한 살인죄 죄책만이 문제되고 별도로 진정결과적 가중범인 유기치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평가 직무유기죄 구성요건에도 해당된다. 돼 있죠. 뒷부분에 보면 위법성 책임 이걸 써야 되냐 하는 건데 사실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냥 딴 말 쓸 게 없을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한 번씩 언급을 하십시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위법성이나 책임 같은 게 한 번씩 논의될 때는 당연히 이걸 따로 빼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라서 일단 써놓긴 했는데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뒤에 죄수관계예요. 최소한 2죄 이상을 저질렀다면 죄수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줄 나와 있는데 두 죄는 하나의 부작위로 이루어진 범죄들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기본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이라 제 세트 메뉴를 모르시는데 이 직무유기죄 가면요. 어차피 뒤에 계속 반복될 거니까 미리 하나를 정리해드릴게요. 이건 객관식에서도 엄청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자기범하고 부진정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 이렇게 되는데 자, 4가지 정도에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알아두면 판례가 한 10몇 개, 많게는 20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범인 도피, 범인 은닉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등재, 그 다음에 위계 공직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이게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총론에서 그런 말 많이 배웠죠. 자기 우선 부자기 보충, 그렇죠?